어쨌든 이런 인수합병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시장 내에서 이제 확고한 지위가 있거나 재무와 실적이 튼튼한 기업들, 우량한 종목들, 이 인수합병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는 언젠가 온다. 이슈뿐만 아니라 Nice stock.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봤던 넥슨GT, 그리고 파워넷, 머큐리, 그리고 아이즈비전, 자, 그리고 이제 4월 말에 강세를 보였던 테린포장,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모두 이제 각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거나 적어도 실적과 재무가 튼튼한 종목들입니다. 넥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국내 게임 산업에서 3N이라고 불리죠. 넥슨, 그리고 넷마블, NC소프트, 3N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국내 게임을 주도하는 이제 3대 기업 중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테린포장 같은 경우는 골판지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워넷, 머큐리, 아이즈비전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건 없지만 꾸준한 실적과 또 탄탄한 재무 구조를 보유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4월 달에 또 우리 시장을 한번 흔들었던 이 아시아나항공,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재무가 뭐 튼튼하고 실적이 좋고 그런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또 이제 국내 2대 국적사, 국적 항공사죠. 그래서 뭐 대한항공과 같이 확고한 그런 지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이 이런 매각 이슈가 있을 때 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또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즘 같은 이제 경기도나 우려가 있고 이런 암울한 시장에서도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죠. 왜냐면 이렇게 좀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좀 낙폭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매각 이슈가 또 덤으로 주어지기도 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이제 부실 기업들이 인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잠깐 이제 투자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펄이랑 셀이라는 개념을 또 많이 얘기를 하죠. 인수합병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량한 알짜 기업, 그리고 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 기업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펄, 우량한 알짜 기업인 펄이 부실 기업 셀을 인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보면은 이제 우회 상장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펄이 이제 비상장인 경우, 이제 우량한 회사가 비상장이고 부실한 기업이 셀인 경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인수를 하면서 우회 상장을 하는 건데, 뭐 대표적인 예를 이제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제 들어보셨고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폴루스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제 폴루스라는 이 바이오 회사는 사실 장애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던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한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우회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폴루스 바이오팜으로 사명이 이제 바뀌기 전에 암니스라는 종목이었고, 그 전에는 아이카이스트랩, 그 전에는 GS 인스트루. 저는 이제 GS 인스트루 요때부터, 이때도 보시면은 이제 차트가 진짜 바닥 신저가를 기다가 갑자기 뭐 상한가를 연달아 치면서, 그때가 이제 상한가가 30%로 바뀐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막 연달아서 상한가를 막 점상으로 가면서 순식간에 몇 배가 이제 폭등을 한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GS 인스트루였고, 그때도 이제 이런 인수합병 썰이 돌면서 그렇게 굉장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벤처기업, 이제 카이스트 교내 벤처 같은 거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코스닥까지 상장을 했는데, 실적이 워낙 또 좋지 않았고 뭐 재무도 부실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구설수도 있고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뭐 사면병 계속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산소호흡기 붙이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런 플루스라는 바이오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면서 우회 상장을 하는 피인수 기업으로 이제 되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좀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간혹 이제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런 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 부실회사가 인수가 된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사례들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라고, 그런 경우는 또 드물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들은 이런 기업들이 뭐 인수설로 해서 급등이 나온다 해서 뭐 너무 불어 마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났다, 기회 줬다, 수익 나서 뭐 매도할 기회가 됐다, 그러면은 그냥 몇 배가 가든지 그냥 내쳐두고 그냥 수익을 확보를 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또 언제 또 급락이 나올지 모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인수합병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인수합병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우량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놓으면은 기회는 언젠가 온다. 이슈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서 이제 확고한 지위가 있거나 재무와 실적이 튼튼한 기업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주들 한번,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같이 한번 매매를 하실 분들은요, 제 얼굴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종목들은 오늘 뭐 이제 특별히 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제 가리고 뭐 그렇지는 않고 함께 이제 공개를 해서 다시 한번 차트랑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안내를 드릴 종목은 이 IHQ라는 종목이고요. 모회사인 최대 주주 이제 모회사인 이제 딜라이브가 매각을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죠. 이제 매각을 이제 당하기를 원하는 상황이고, 딜라이브의 계열사인 IHQ 그리고 큐브 엔터테인먼트 이제 유명한 상장사들이죠. 요거를 이제 그룹사 전체를 이제 매각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덩치가 커서 인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중국의 이제 텐센트도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비싸다 해서 인수를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 이제 KT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각 인수 관련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는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IHQ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박스권 횡보를 하는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평선들도 각도를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 상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기술적인 흐름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과 재무가 최소한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IHQ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연간 이제 엔터사인데도 1,000억 이상 이제 꾸준히 매출액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보시면은 다 10%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엔터사 특성상 워낙 좀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뭐 소속 연예인들의 그런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그 실적에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 순이익이 뭐 일시적으로 뭐 적자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저번에도 이제 엔터사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요 정도면은 정말 이제 우량한 견조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재무나 실적은 뭐 탄탄하다. 자, 그리고 IHQ에 이제 소속된 연예인들 문제 있고 뭐 그런 연예인들은 없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실적도 뭐 올해 이제 좀 드라마도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드라마 제작이랑 뭐 광고 제작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특히 이번에 좀 올해는 드라마를 좀 작년에는 거 한 편 정도 했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많이 안 했는데 올해는 한 7편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쪽에다가도 수출을 하는 모멘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케이스는 조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들이랑 좀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이 한국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요. 한국테크놀로지는 피인수 기업이 아니라요, 인수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인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피인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지금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를 하려는, 다른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하려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케이스는 정반대고요. 자, 또 이 종목을 보시면은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이 좋진 않아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출액도 뭐 이제 겨우 작년에 연간 실적으로 이제 100억을 넘긴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겨우 6억대로 흑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폭이 또 상당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상패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자본 총계가 자본보다 적은 상태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잠식의 우려도 있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연간 실적 나오면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뭐 재무나 실적은 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8년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요 종목이 굉장히 또 뭐 1,000원짜리밖에 안 되고 뭐 이래서 또 생소한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잡초처럼 이제 생각이 될 수는 있는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이 한국테크놀로지는 이제 한국타이어로 유명한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물론 좀 또 아쉬운 점은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제 16% 정도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 이런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사 전반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전장 기업들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에서 차와 무관한 기업도 과감히 인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보시면은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비티, 뭐 전기차 관련 사업들, 그리고 이제 타이어와 관련이 없는 분야들도 인수합병을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좀 이제 사업 영역을 이제 다각화를 하려는, 또 그러면서 또 실적 개선이 또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구간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저점에서 이렇게 장대항봉, 이게 지금 보면 상한가네요. 상한가봉,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이제 상한가봉으로 저점 인식을 확실하게 하면서 추세를 좀 상방으로 확실하게 돌리는 흐름에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관심 종목 IHQ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까지 해서 이슈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까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락장까지는 아니고 약세장에서도 강하게 시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 매각 관련주들 안내를 드렸고요. 또 관심주로 IHQ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같이 함께 저희 종목 추천주들 함께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아래 보이는 연락처를 통해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